morning. Was ice cold me. All I've ever needed was ice cold me.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최근 커지는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덧 4.8구간을 넘어서면서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연준 위원들의 고금리 장기화를 암시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셧다운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채금리 상승과 긴축에 대한 부담감으로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보면 장 초반 살짝 반등은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요. 힘없이 흐르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고,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전 저점을 다시 위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혼란스러운 장이 될 것 같은데요. 10월달 원만히 흘러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9월달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관망의 자세로 증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V 섹터주 흐름은 리비아는 마이너스 8.33%, 테슬라는 마이너스 2.02%, 루시드는 마이너스 2.89% 약세를 보인 가운데 리비안이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성공적인 딜리버리 수치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비안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차량당 33,00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장중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리비안 주가에 대해서 24불 프라이스 타겟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도 포지션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UAW 파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까지 하였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0.19% 하락하면서 5.37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1분봉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국채금리 상승 여파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9일까지 보고가 된 공매도 숏 볼륨을 보면 아직도 상당히 높지만 이전보다는 점차 줄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45%의 공격을 받았네요. 아직까지도 공매도 비중이 이전처럼 상당히 높았으면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리비안처럼 7에서 8% 하락이 이어졌겠지만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하락폭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찾아온 시장의 불안감과 또 한 번 저점으로 다가오는 구간, 이번에는 어디까지 하락을 하고 상승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측에서 사파이어 모델이 곧 딜리버리가 된다라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사파이어 모델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슈퍼카를 좋아하는 중동 시장, 과연 사파이어는 몇 대를 판매를 하게 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약이 몇 대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몇백 대, 몇천 대씩은 팔리지는 않겠지만 사파이어 모델 출시는요, 루시드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시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숏 스퀴즈, 지난 1년 동안 60% 하락이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재는요, 중동 시장 본격적인 진출이라는 것과 중국 진출 예정이라는 루시드 그룹의 유망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숏 스퀴즈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바라본다면 분명히 루시드는 다른 EV 제조업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사우디에서 제조 시설과 함께 진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그 전에 중동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먼저 시장 장악과 동시에 유럽 등 지리적 이점을 많이 갖춘 곳에 공장이 지어졌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득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조업체들의 플로트 쇼트를 보면요, 피스커 다음으로 루시드가 23.65%나 되고요.
리비아는 13.08%로 8월 31일자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숏셀러들은 수십억에 달하는 베팅을 했었죠. 그러면서 52주 최저치까지 몰아넣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공매도 공격이 다소 주춤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이렇게 주가는 단기적으로 다시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루시드 그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징후는 2024년 연준의 낮은 금리를 지적하면서 이는 현금이 묶여있는 구매자로부터 많은 펜트업 EV 수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또한 배터리 비용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숏 스퀴즈 압박을 유발하면서 주식을 사상 최고치였던 60불로 다시 던져버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높은 금리로 인한 차량 구매 대기자들이 금리 인하하고요. 풀리게 되면 수요는 증가를 할 것이고요. 원자재 비용 감소로 인해서 이익은 증가를 하고 글로벌 확장으로 생산량과 수요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4년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주가는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60불로 간다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꾸준한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리스크 존재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가 희석이라는 것이 주요 문제겠죠. 2025년까지 충분한 현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판매량 부족이라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금 조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2년 연속 딜리버리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였고요. 판매량마저도 곤두박질 쳤던 지난 분기들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럭셔리 EV에 대한 수요 증가가 힘들다는 것이겠고 연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수요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루시드 측에서 다시 한번 금융 이벤트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수요를 늘리려고 한 것도 보셨잖아요.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되는 가을 이벤트가 출시가 되면서 2023년 마지막 판매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요즘 레거시 차량 제조업체가 자체 EV를 출시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미 생산 중에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제규어, 롤스로이스, 그리고 아우디, 럭셔리 포지션에서 피 터지는 싸움이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럭셔리 EV 제조업체와 일반 EV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2025년에서 26년을 겨냥해서 수많은 모델들을 쏟아내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때쯤이면 금리도 어느 정도 많이 낮춰진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루시드 에어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전에 사우디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꼭 뒷받침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일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